세진야 기여한다고 했을 때 다들 와 맞아. 세진야 기여한다고? 잘하면은 말 없다. 그렇죠. 와 기여했으면 좋겠다. 되게 어떻게 보면 여론이 좋았잖아요. 카스프 선수가 일부에 가서 예를 들어서 미래는 글라드바에 가서 막 씹어먹고 아니 비르치처럼 잘해? 그럼 그냥 그럼 독일 선언. 오셔. 그만 선수장 되지. 네, 왜냐면 카스트로프도 지금 독일 근데- 21세 대표팀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네. 본인이 독일 성인 국가대표팀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를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카스트로프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쵸. 우리 받아준 우리는 너가 압도적으로 더 우리를 잘해야 돼. 요 허들이 있네. 그러니까. 오늘 예. 영광 형하고 대표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 2경기 있습니다. 네. 예. 이번 달 20일 목요일입니다. 저녁 8시에 고향에서 오만전. 네. 그리고 25일 화요일 수원에서 저녁 8시에 요르단전. 네. 이렇게 2경기를 하는데 이 2경기를 위한 월드컵 지역 예선을 위한 명단 발표를 다음 주 월요일. 그렇죠. 네. 네. 11시인가요? 11시에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명단이 될 텐데.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네. 앞두고 영광 형의 내 촉을 한번. 그리고 어떻게 누가 뽑힐지 이것도 궁금하거든. 그쵸. 왜냐면 이번 달 그 2경기 이기면은 나머지 확정이죠, 확정. 그쵸? 네. 확정이죠. 확정. 예. 나머지 그냥 우리가 선수 막 테스트하면서 할 수 있단 말이야. 사실 뭐 한 경기만 이겨도 거의 확정적으로 가죠. 예. 자, 그래서 요 중요한 일정 앞두고 우리는 말이죠. 이게 쉽게 표현하면 귀하 선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뭐 귀하 선수들도 있겠지만 이중 국적자 그렇죠. 이 선수들의 대표 발탁, 국대 발탁이 잘 안 돼요. 그런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없죠. 예. 현재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하하고 이중 국적자 좀 다르죠. 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가 자기 뿌리를 찾아서 가는 거는 이제 뭐 엄마가 뭐 인도네시아 분이고 아버지가 뭐 네덜란드 분이야. 이런 건 이제 이중 국적자를 데려오면 국적을 선택하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면 아예 브라질 선수인데 귀하에서 중국 대표팀이 되고 예. 귀하 선수고. 근데 사실 우리는 자 이중 국적자 선수들도 그렇고 귀하 선수들도 그렇고 대표팀에 뽑혀서 활약한 기억이 A 대표팀 기준으로 있나요? 없지 않아요? 없죠. 없죠? 없지 않아요? A 대표팀은 없죠? 네. 연령별 대표팀은 좀 있었죠. 독일에 그렇죠. 있는 선수들 골키퍼. 그쵸. 여러 대표팀 있었죠. 케빈 하루 맞아. 선수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 뭐지 뭐 독일만 하더라도 한때는 그 순혈주의를 계속 지키다가 그게 막 깨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2000년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다른 나라에는 이제 되게 좀 뭐랄까 뭐 이제 일반화된 아니면 종종 있는 맞죠? 네, 그렇죠. 어.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는 많이 사실 아사모아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잖아요. 과거에는 그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도리어 어쨌건 간에 뭐 혼혈 선수도 정말 많이 있고.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도 경쟁력을 아니,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거의 뭐 이제는 순혈 선수가 없다시피 할 거의 정도죠, 거의 다. 없다시피 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왜 귀하 선수나 이중 국적자 다 포함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냐? 왜 우린 국대 선수들이 한 명도 없지? 그렇죠. 이거를 영광형 이게 월드컵도 나가 보시고 선수 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게 잘 안 되지? 이런 얘기를 좀 자유롭게 해보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독일 무대에서 뛰고 있는 옌스 카스트로프를 그렇죠. 이번에 그 우리 코치진이 보고 왔다는 게 있었죠. 예,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때가 설날 즈음이었죠. 구정 참 네, 오랜만에 설날. 듣는 표현입니다. 네, 그 즈음에 이제 가서 연령대가 체크를 있네요. 체크를 했다라고 하죠. 네. 그 기사가 나왔죠. 쉽게 네, 그렇죠. 가서 봤다 그러고 현재는 독일 2부 리그인 뉴른베르크에 있는데 그렇죠. 이거 지금 이제 일부 확정이죠. 뮌헨글라드바흐에 다가오는 여름에 넘어가는 선수들 네, 있죠. 그거는 이미 뭐 확정 메디컬 테스트까지 다 받아가지고 이적료까지 다 협상이 끝나서 여름에 이미 가는 걸로 확정됐고 그러면은 이제 유럽 대항전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뮌헨글라드바흐가 현재 뭐 나름 성적이 괜찮은 팀이니까. 네, 그래서요. 자, 일단 그러면 카스트로프가 현재 21살, 독일 21세 국가대표팀까지도 연령별 뛴 선수인데 그쵸. 네. 일단 이렇게 합시다. 옌스 카스트로프가 어떤 선수인지를 한번 부버지게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들은 다음에 그 선수는 이번에 뽑힐 가능성이 있는지와 순수하게 실력으로 두 번째 단락은 왜 우리는 귀하 선수가 없지?
혹시 그게 능력의 문제일까 아니면 문화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 얘기를 좀 자유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카스트로프가 어떤 선수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 선수 원래 윙 출신이었죠. 어렸을 때는 굉장히 빠른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윙에는 정말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어야지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보니까 풀백으로 먼저 보직을 변경을 했었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미드필더로 상당히 많이 뛰는 선수인데 정말 빨라요. 그리고 정말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고 메넨글라드바흐가 가게 되면은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빠르대요. 아, 그 정도로 스피드가 빨빨거릴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오. 많이 뛰고 하는데 이 선수의 강점은 그러니까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성실하게 뛰고 빠르다. 단점은 그런 뭐 수비를 하던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좀 거칠다. 그래서 퇴장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조금 그 수비력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미드필더라고 하면 공격형에 가깝습니까? 수비형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어떤 유형입니까? 지금은 그냥 빡투박이에요. 빡투박. 예, 그냥 빨빨대면서 많이 뛰면서 왔다 갔다 하는.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예.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래서 아마 우리 코칭 스태프도 보러 간 것 같은데 전체 명단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자, 이건데 지난 멤버로 뽑혔던 선수들로 놓고 보면 수비형의 박용우, 김봉수 선수 정도가 있는 거예요, 사실. 네, 그렇죠. 그죠? 백승호 선수도 3선에 내렸을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수비형은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론 근데 아까 카스트로프도 얘기하실 때 전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그런 위아래를 다 보는 스트라이커예요. 이건 영광 형이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미드필더 뎁스 저렇게 고민할 때 그렇죠. 빡투박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지금 포지션상?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수는 있다. 네. 충분히 그 자리 빈다. 네. 자, 그럼 부버지는 어떻습니까? 저 멤버들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예 테스트 해볼 자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격은 있다. 예, 지금 뭐 그러니까 독일 2부 리가지만은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메넨글라드바흐 같은 명문 구단으로 이적이 확정이 된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황인범 선수가 페에노트에서 최근 들어서는 조금 후방 플레이메이커, 조금 더 밑에서 플레이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밀란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퀸텐 팀버 같은 선수들이랑 같이 뛰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 그 선수들도 약간 박스 투 박스형에 가깝거든요. 아, 그런데다가 황인범 선수가 이번에 몸이 조금 안 좋을 수 있구나. 그렇죠. 지금 부상 여파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안 뽑힐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다가 홍현석 선수도 최근에 조금 경기 못 나가고 있고.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카스트로프가 그래서 지켜보러 간다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지금의 실력이나 위치상은 뽑힐 가능성은 있다. 그쵸. 인데 여러분들 저희가 뭐 예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놓고 봤을 때 그럴 수 있는 건데.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가볼게요. 다시 전체로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막 생각을 한번 얘기해 줘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영광 형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대표팀도 많이 하셨고 지켜보셨으니까. 왜 우리는 일단 귀하 선수나 저렇게 이중 국적자가 우리 대표팀을 선택하는 거? 왜 한 사례도 없었을까요? 일단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그리고 정세적인 문제 예를 들면 일단 나라 문화도 사실 군대라는 문제도 있고 사실 병역 문제가 가장 병역. 걸려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맞아 누구나 생각했을 때 축구를 모르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그냥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제 사실 독일 축구가 사실 저희보다 훨씬 앞서 있잖아요. 아, 그쵸. 그건 인정해야죠. 네. 그래서 저 친구도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럴 수 있다. 왜냐면은 성인 대표팀으로서 한 경기를 뛰게 되면 몇 경기를 뛰면 이제 못 가죠. 그쵸. 전화를 못 하죠. 전화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이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과연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다. 적응 문제가 내가 아마 대표팀 한번 뛰는 거 좋긴 한데 내가 그럼 거기 가서 어쨌든 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처럼 아예 E가 1000%면 이 성향이 1000%면 상관없는데 이 성향 근데 아마의 I 성향이 조금이라도 껴있으면 그런 문제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귀하 대상자들은 다 I였군요. 그런가? 어쨌건 뭐 어머니께서 한국 분이시고 그래서 뭐 한국 음식 좋아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들을 하긴 했었는데 가끔씩 그렇게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요. 관심 있다 이런 얘기. 다만 이제 그래도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걸릴 가능성도 있죠. 문화적인 부분은 어머니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귀화가 잘 안 됐던 거나 이런 거는 이제 뭘 거냐는 건데 아까 정서적인 부분을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받아들이는 우리 정서도 좀 사실은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예를 들면 예전으로 하면 이렇게 단일 민족 그리고 이제 뭐 이중국적이라는 거를 이제 어쨌든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허용이 안 되죠. 허용이 안 돼서 한쪽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중국적을 허용해주면 아마 귀화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맞아, 그것도 현실적인 문제죠. 이중국적이 허용이 안 되고 어쨌든 무조건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금 그러니까 고민들이 많지 제도 않을까.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먼저 얘기 나온 게 정서를 한번 정리해 보면 정서는 그 선수의 정서도 있을 거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정서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정서 중에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대표팀 한번 한다고 하려고 그 선수를 우리의 나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있어? 약간 우리들 약간 배타적인 게 그런 게 근데 있을 수도 있죠. 그거를 만약에 그런 소리 안 나가려면 실력으로 완전 입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가 그렇죠. 기여를 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근데 만약에 좀 애매한데. 약간 애매한데 그 기여한다고 이게 하면은 맞네. 인정을 못 하고 들어가죠. 일단. 그렇지. 반감을 비슷하면 그렇지. 오히려 우리 자리 뺏는 그렇지. 거고. 그러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와 쟤는 기여해준다고 와 고마워. 그렇지. 압도적이면은 진짜 너무 다 인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여한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처음 반감이 먼저 생기죠. 야 이거는 그러네. 선수 입장에서 이 정도가 있겠네. 그죠, 그죠. A 별론데 이런. 사실 얘기. 요즘은 우리도 뭐 귀화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열었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회를 많이 가고 있으니까. 그러네. 예를 들어서 그 동계인가? 아이사키 같은 경우는 그때 뭐 이게 확 오지 않으셨나? 선수들이? 예. 근데 아이사키는 워낙 그 선수들이 뭐 그렇죠. 실력이 좋으니까 누구도 말 못했어. 우리도 그렇죠. 하는 선수가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네. 정말 압도적으로 뭔가 농구도 뭐 라거나라던가 그런 선수도 있었죠. 그 심리적인, 그러니까 만약 하려면 진짜 압도적으로 잘해야 된다. 뭐 세징야도 사실 기아 막 한다 만다 했잖아요. 근데 세징야 기아한다고 했을 때 다들 와 맞아. 세징야 기아한다고? 잘하면은 말 없다. 그렇죠. 우리 딱 K리그에서 엄청난 걸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누구도 인정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세징야 기아한다 했을 때 누구 하나 야 세징야 기아 왜 해? 이게 아니고 와 기아 했으면 좋겠다. 되게 어떻게 보면 여론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누구나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카스프 선수가 일부에 가서 예를 들어서 미래는 글라드바에 가서 막 씹어먹어. 그럼 막 기여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리고 런던 대표를 다 했고 사실 독일이 우리보다 선수가 훨씬 앞서 있으니까. 그럼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그래서 이러려고 그랬어. 씹어먹는다 그래서 그러면 비르츠처럼 내 이러려고 그랬다. 근데 만약 비르츠처럼 잘해? 그럼 그냥 그럼 독일 선언. 모셔. 그럼 독일 되죠. 그럼 독일 되죠. 네, 왜냐면 카스트로프도 지금 독일 21세 대표팀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카스트로프 입장에서는 그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네. 본인이 독일 성인 국가대표팀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를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카스트로프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쵸. 우리는 너가 압도적으로 더 우리를 잘해야 돼. 요 허들이 있네. 그러니까 나 쉽지 않네요. 이거만 들어도 되게 이미 쉽지 않네. 거예요. 이것만 해도 쉽지 않네. 그러네. 우리는 사실 문화적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진짜 이거부터가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서를 정리하려고 했던 건 사실 정서는 우리 많이 열렸거든 이제는 누가 뭐 그거 갖고 뭐라 안 해. 근데 그러려면 완벽하게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카스트로프의 나이를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 나이 때 그러면 뽑아서 실험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카스트로프가 온다고 해서 지금 우리 대표팀 선수들보다 독보적으로 잘하는 선수는 그쵸.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건 나이대를 생각해서 그러는 건 거지. 지금 아까 우리 명단 있죠. 명단에다가 명단. 카스트로프 선수를 딱 넣어놓고 과연 저기서 압도할 수 있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지금의 수 있지. 지금의 폼을 가지고 이게 현실적이다. 저기 있는 선수들을 과연 진짜 완전 씹어 먹을 수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정리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케이 요거는 요거는 말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는 이제 제도 문제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사실 군대 문제까지도 갑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귀하 선수건 이중국적자건 특히 이중국적자로 봅시다. 왜냐면 카스트로프가 지금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럽은 독일하고 대한민국 이중국적이 허용이 돼. 근데 우리는 허용이 안 됩니다. 이중국적이 대한민국은. 그렇죠. 허용이 안 되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 축구 대표팀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당연히 나라 선택. 대한민국 국적인 자. 그렇죠. 선택해야죠.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중국적이 안 되니까 카스트로프는 되려면 하나를 버려야 돼. 그죠. 대한민국 선택해야 돼.
그럼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대표팀에 올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국적이 돼 21살이야. 22살이야.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군대를 가야 돼.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만 30 몇 살까지죠? 아, 그 제도 하나 있습니까? 네. 혹시 이건 네. 부버지가 팩트 체크 네. 한번 해주십시오.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 복수 국적자의 병역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제 이중 국적자 얘기하는 거죠, 카스트로프처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한국 분이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건데 그때까지 그런 경우는 이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본인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그 가정 하에서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은퇴하거나 이러면은 한국 와가지고 군대를 가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 상황. 그러니까 좀 뒤로 연기할 수는 있다, 미룰 네. 수는 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좀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수로 고민은 하겠지.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좀 걸릴 수 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것도 현실적인 고민.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받아들이는 우리도 고민. 오는 선수도 고민되겠죠. 고민. 이게 쉽지가 않구나. 네.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러면 저게 좀 크긴 하나 보다. 이중 국적이 크죠. 그게 크나 보다. 네. 그건 군대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중 국적이 제가 좀 국적을 이제 널널하니까. 어쨌든, 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쨌든 이중 국적 허용해 주니까. 이중 국적 허용이 크구나. 네. 사람들이 저 군대 가면 안 한다. 그건 그럴 거예요. 뭐 근데 어쨌건 간에 38세까지 이걸 연기를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현역 입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2 국민역에 편입돼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전시에만 이제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예비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르긴 하죠. 귀화한 선수는 면제래요. 그렇습니까? 저 병역법까지 잘 모른다. 저희는 좀 이중 국적자만 얘기를 한 네. 거고. 예. 그러려면 아까 이제 근데 그러면 또 귀화를 하려면은 또 달라지죠. 그러면은 또 완전히 한국어 시험도 다 보고 봐야 막 돼요. 이러잖아요. 그건 이제 일반 그건 힘들죠. 귀화, 특별 귀화는 또 어떻게 저 병법이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아까 이제 영광 형이 한 게 걸리는 거죠. 그러면 진짜 압도해야 돼요. 맞아요. 압도해서 그 인정. 왜냐면 한 자리를 가져가는 거니까. 우리 그 귀화 그 시험 되게 힘들대요. 예전에 그러니까 뭐 다른 선수들도 몇 번 이제 귀화하려고 있었어. 했었잖아요. 정말 한국어 잘하고 이러는데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합격하기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보면 군 문제가 좀 걸리는 거 하나.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들어오려면 실력으로 완전히 압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삼박자 거의 다 맞아 떨어져야 가능한 건데 그러네. 그게 떨어지기가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근데 여하튼 유독 그런데 확실히 축구 쪽은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대표팀이 활성화돼 있는 거 치고는. 축구는 우리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다른 그쵸. 스포츠보다는. 우리 선수들만 해도. 네. 하긴 우리 그렇게- 선수들이 또 그래서 지금 해외에 많이 나가 있고 좋은 선수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일본은 그냥 적이지.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있잖아요. 이렇게 혼혈 선수들이. 그 선수들은 일본에서 태어난 선수들이긴 하죠. 그래서 일본에서 자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서울 들어간 사무엘. 예전에 그 그렇죠. 강수일 그런 식이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뭔가 외국에서. 근데 물론 예전에 저 브라질 로페즈가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 옛날에 초기에 이제 J리그 활성화시키고 그때 그랬죠. 그것도 마찬가지네. 맞아. 그러니까 그때도 수비수도 맺잖아. 그렇지. 로페즈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맞아 수비수도 있었고 네. 툴리오인가? 틀려. 그런 친구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네 영광 형이 그런 친구들 당시에 압도적으로 잘했거든. 맞아요. 그 선수들이 그냥 씹어 먹었어. 트리오도 은창기 전까지 씹어 먹고 그렇지. 그랬네. 그러니까 그 얘기네. 네. 그렇게 하려면 압도적으로 씹어 먹어야 그쵸, 된다. 우리도 그 얘기를 하는 거네. 근데 우리는 거기다 하나 더 있는 거야 허들이. 그죠. 군이 또 있어. 그쵸.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되게 약간- 어려운 거죠 이 상황.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런 게 사례가 없다 보니까 약간 정서상도 그거 하면 의견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그래도 우리 사람이 우리 대표팀 하는 거지 뭘 귀하까지 해가지고 그거 하려고 그러냐. 아이덴터치 정체성의 문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쵸, 있어요. 그쵸. 이건 뭐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니까. 다 다르니까. 신도는 예전에 몇 번 있었잖아요. 뭐 애닝요도 대표적인 케이스였고 세징야도 그렇고 맞아. 애니님도 압도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근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영광이 형 그거 기억나? 옛날 전남에 센터백 봤던 마시엘. 마시엘 마시엘도 기아 이야기. 마시엘도 그래 히딩크 감독 왔을 때 맞아요. 마시엘 기아 이야기였어. 맞아. 그래 날 기억나잖아 그냥 맞아. 마시엘 그래 와 우리 시엘이 형. 그래 진짜 우리가 마시엘 기억 아. 마시엘랑 그때
샤샹가도 잠깐 얘기가 나왔나 뭐 그랬을 거야. 아, 나 시에리오 생각하니까 갑자기 생각난다. 그래 마시야. 나 입단했을 때 또 우리 옛날 얘기 또. 엄청 잘하는 형이, 저 형이 목이 되게 짧아요. 어깨 이만해가지고 목이 짧아. 맞아. 한국말도 꽤 하거든. 그리고 생긴 거 다르게 공을 되게 예쁘게 차요. 이러다 내가 이제 신인이니까 같이 연습 게임을 했는데 내가 좀 실수를 했어. 여기서 좀 했으니까 오더니 야 괜찮아 하는데 저 진짜 위로가 많이 됐어요. 마시엘이 와서 괜찮아 그러길래 어깨 이만해가지고 되게 든든했어. 아 예. 진짜 그래서 저는 그 형한테 아직까지도 진짜 우리 시엘이 형 브라질에서 맨날 낚시하고 있다는데 형님 낚시한다던데. 아 예. 네, 아무튼 이 자리 밑에주고 형 고마워요. 잘 지내고 있죠 시엘이 형? 신의 손, 뭐 샤르시프 신의 손 이건 귀한데 대표팀을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대표팀은 온게 아니죠. 대표팀 얘기를 하는 그럼 겁니다. 본인들이 그렇죠. 이제 그렇지. 이름 바꾸고 그런 사람들 많이 힘든 있어요. 시험 다 합격해서 우리 시엘이 형 갑자기 생각났네.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없는 것, 정서적으로 좀 그럴 수 있는 것, 실력적으로 압도할 것, 군 문제가 있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귀하 선수나 이중 국적자들이 국대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네. 좋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네. 하죠.